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스튜디오 치과 김연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마일 디자인을 위한 부분 교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논현동에서 개원을 해서 스마일 스튜디오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 교정과 치의학대학원 석사하고 현재는 나노라이너 투명 교정 대표 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공식 인증이자 또 제가 심미 치과를 하는 사람이라고 신미치라고 제 자신을 소개를 할 때가 있는데 라미네이트, 무삭제 라미네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정 치료와 라미네이트 치료를 병합해서 하는 스마일 디자인 치료를 하는 원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그럼 스마일 디자인이 무엇일까?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일까? 궁금해 하셔서, 알아듣기 쉽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사진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아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 고민이 있을 때 좌측에 있는 사진처럼, 치아 표면이 많이 해지거나, 배열이 좋지 않거나, 교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면 이렇게 우측처럼 교정 치료와 라미네이트를 병합해서 스마일 디자인을 해드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부분 교정이라는 주제를 정한 게 사실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장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 전체 교정할 시간이 없는데요. 보이는 부분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스마일 디자인이 뭔가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들 비슷한 고민이지만 해결을 할 때는 저랑 얘기를 상의할 때, 원장님 조금 빨리요. 전체 말고 보이는 부분만요. 앞니만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제 부분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스마일 디자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스마일 디자인은 저는 이제 구강에 행해지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소는 그냥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밀한 의학과 정말 섬세한 미학이 만나서 완성되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마일 디자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치아만 예쁘면 안 되겠죠. 얼굴에 어울리는 나만의 미소를 뭔가 밝혀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스마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일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하느냐. 사실 방금 전에도 제가 조화로운 거, 얼굴과 어울리는 스마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 황금 비율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내가 남녀노소이든 내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사는 인종이 어떻든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황금 비율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의 황금 비율뿐만 아니라 우리 미소에, 치아 크기에 황금 비율을 맞춰주는 거를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미소가 정말 예쁜데, 그전엔 뭔가 안 어울리거나 어색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일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황금 비율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황금 비율을 맞출 땐 제가 치아의 길이, 모양, 얼굴의 중심선, 그리고 비율, 우리가 보통 1대1대1이냐, 대칭이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다 황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보이는 부분만 개선할 수 있나요? 앞니만 개선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써 있는 부분 교정, 브라켓 교정 또는 투명 교정, 그리고 라미네이트 이런 치료들을 병합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총 그래서 제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큰 주제를 표현을 할 때 부분 교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분 교정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좌측의 사진은 투명 교정이고 우측의 사진은 브라켓 교정이에요. 근데 보시면 장치가 앞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치아 전체에 붙어 있죠. 전체적으로 붙어 있어서 장치가 모든 부위에 다 들어가는 거, 적용되는 거, 이건 전체 교정이고, 이와 다르게 앞니에만 있다던가 또는 앞니에는 없는데 어금니에만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한쪽에만 치료가 들어가는 거, 또는 내가 위쪽에만 하고 아래쪽은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것을 부분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뭐 앞니 또는 어금니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어금니가 멀쩡하고 괜찮아서 앞니만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는 정말 앞니만 개선하고 싶어서 부분 교정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볼 거고요. 한 가지 팁은 앞니 부분 교정은 원래는 어금니 교합이 정상에 가까울 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분 교정을 사람들이 왜 선호를 할까요? 제가 여기에 딱 정리를 해놨는데, 맞아요. 바로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간? 치료의 전체 기간이. 보통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짧아도 1년, 뭐 발치 교정이나 큰 부정교합을 고쳐야 되는 경우에는 2년 반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분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치열 중에서 뭐 보이는 앞부분 뭐 6개나 8개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걸릴 때도 있고요. 6개월이 걸리는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입안에 치아가 몇 개가 있을까요? 사랑니까지 합치면 우리가 위에는 16개, 아래도 16개 이렇게 있고요. 사랑니를 제외하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정말 많죠. 8개라고 생각했을 때는 32개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32가지의 치아를 다 제자리로 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총 32개의 치아 중에서 6개만 움직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간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분 교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편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통증도 조금 적고 장치를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게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 치아가 몇 개 있죠? 라고 말씀을 했는데 당연히 어떤 장치가 내 입에 32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6개만 들어갔을 때 훨씬 통증도 덜하고 불편감이 좀 적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분 교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간소화된 장치로도 치료가 가능하다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투명 교정 장치나 뭐 우리가 브라켓을 붙였을 때 이런 게 브라켓 치료잖아요. 근데 이 브라켓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미니 튜브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 MTA인데 눈에 딱 봐도 내가 교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크기가 현저하게 더 작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입 안에 이물감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색이 된 것도 있고 뭐 철사, 메탈 색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 MTA라는 이 미니 튜브 어플라이언스로 굉장히 많이 부분 교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 교정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치과에 와서 치아를 뭐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는 딱 교정만 하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충치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는 원래 선천적으로 내가 치아 하나가 없이 태어나서 빈 공간이 있다면 치아가 그 공간으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너진 공간을 회복해야 임플란트 같은 시술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치료 계획에서 다른 치료를 돕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치료 계획에서 다른 치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어금니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앞니까지 장치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금니에만 부분 교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 교정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환자분께서 처음에 딱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좌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처음에는 사실 라미네이트 하고 싶어요 하고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근데 보시면 앞니가 어때요? 치아가 하나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바로 무리해서 라미네이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저 튀어나온 치아 하나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삭제를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분 교정을 통해서 튀어나온 치아 앞에 하나를 안으로 쏙 넣어서 결과를 보시면 우측 어떻게 됐나요? 하나만 톡 튀어나왔던 게 들어가면서 보다 더 조화롭고 예쁜 치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하는데 총 보통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이렇게 짧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환자분께서 다른 부분들의 치열이나 교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지만 이렇게 3개월 이내에 부분 교정이 충분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 교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이렇게 소수의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어금니가 온전할 때, 교합이 괜찮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료 부위를 크게 확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훨씬 앞니가 부드럽게 펴졌죠. 그리고 요렇게 부분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시면 저희가 치아 삭제 없이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조금 더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하나 튀어나온 치아 때문에 앞니의 높이가 어때 보이시나요? 네, 조금 삐뚤빼뚤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것도 내가 만약에 조금 무리해서 바로 뭐 라미네이트 시술 같은 걸 진행한다면 제가 높이를 다 깎아버려야 되겠죠. 그럼 치아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미묘한 높낮이를 맞춘다던가 앞으로 하나만 튀어나온 치아를 좀 더 보정해서 예쁜 치열을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이런 치료를 할 때 바로 우리가 부분 교정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아주 가지런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부분 교정은 이제 모든 사례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한 부정 교합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정확한 교합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 교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전체 교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병원에 가셔서 주치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교정 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교정 치료라는 게 보이는 부분만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뼈, 얼굴뼈, 골격, 그리고 치아,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연조직까지 이제 전부 다 아우르는 정석적인 치료를 하는 게 교정 치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분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부분 교정을 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브라켓 교정이 있습니다. 브라켓 교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주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이라는 것 자체가 저 치아에 붙어 있는 구조 있죠. 좌측은 메탈이고 우측은 세라믹인데 저렇게 생긴 게 바로 브라켓이고, 브라켓이 뭐 메탈이냐, 뭐 세라믹이냐, 또는 브랜드 이름이 클리피쉬처럼 붙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켓을 붙인 다음에 우리가 와이어를 넣어서, 와이어는 초탄성이라 아주 예쁜 모양으로 우리가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치열이 돌아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와이어와 우리의 브라켓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브라켓 교정 치료고요. 전체 교정을 하지 않고 부분 교정 치료를 한다면 우리가 전체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뭐 4개나 6개나 선별적으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치아에만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힙한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투명 교정이나 더 편한 방식들이 많이 도래되면서 브라켓 교정이 조금 예전보다는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멋진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켓 교정 치료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심하게 치료가 진행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역사가 이제 근 100년이나 됐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멋진 교정과 선생님들이 교정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학문이 아주 멋있게 녹아들어 있는 장치가 바로 이 브라켓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처럼 뭐 철길 깐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메탈 브라켓을 할 때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세라믹 브라켓으로 좀 더 하얗게 치아와 비슷한 색상으로 해서 티가 좀 덜 나게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와이어도 그냥 철사 색상이 아니라 뭐 조금 더 투명하거나 흰색 색상을 입혀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전만큼 눈에 많이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미워하지 않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사 입장에서는 보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뭐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자주 써드릴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 교정을 말씀드렸는데, 전체 교정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윗니가 아랫니를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이 덮었을 때는 전 부분 교정 추천드리지 않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보시면 윗니가 아랫니를 이번에는 너무 덮지를 못했죠. 이런 경우에도 부분 교정보다는 전체 교정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삐뚤빼뚤한 정도가 너무 심하죠. 덧니도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분 교정보다는 전체 교정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 제가 이제 브라켓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 클래식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투명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투명 교정 또한 당연히 전체 교정도 가능하고 부분 교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투명 교정이 조금 더 인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사진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제 투명 교정은 바로 이런 투명한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 입안에 껴서 치아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움직이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게 멀리서 대충 보면 장치를 낀 건지 안 낀 건지 조금 헷갈리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게 교정 기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제가 아까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옛날에는 치과에 가면 입에 이렇게 묻는 본을 뜨곤 했잖아요. 우리가 투명 교정을 진행할 때는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스캔 데이터를 바로 원장님이 분석해서 교정 진단을 내려주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 가셨을 때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같이 원장님이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교정이든 전체 교정이든 상관없이 병원에 가서 이 스캔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원장님과 함께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 내 치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만큼의 시간 동안 움직일 것인지를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면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게 비슷하거든요. 내 교정 치료가 언제 끝날까요? 교정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일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캔 데이터로 다 진단을 하고 나면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가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상차림을 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통 보시면 숫자가 써 있죠. 1번.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는 내가 만약에 전체 교정이다. 그럼 이 숫자가 1부터 뭐 한 40 또는 50까지 있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부분 교정은 조금 더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분 교정인 경우에는 이 통이 1번부터 20번 정도, 그래서 단계가 훨씬 축소돼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나의 교정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노라이너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요거는 인비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치들이 저 박스 안에 단계별로 이렇게 담겨 있고 평소에는 저 귀여운 통에 들고 다니시면서 최대한 오래 착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 교정이 이렇게나 인기가 많아진 데는 아무래도 우리가 교정할 때 뭐 고민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뭐 방송도 너무 많고 SNS도 발전되어 있고 사진도 많이 찍으셔야 되고 대외 활동도 예전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 거를 비밀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투명 교정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리우드 배우들 있죠. 그분들은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인비절을 대놓고 낍니다. 그만큼 사진 작업이나 뭐 비디오 작업이나 연애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인비절 라인 뭐 또는 나노라이너 이런 투명 교정 치료를 했을 때는 전혀 방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저스틴 비버도 공식 석상에 그냥 투명 교정 장치를 끼고 나온 적이 굉장히 많고요. 우측에는 이제 빌리 님도 너무나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뭐 공식 행사나 본인의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투명 교정 장치를 낀 상태로 뮤비를 찍으시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한테는 조금 힙하게 교정한다. 저 사람들도 하는데 멋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편리하고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치료를 하면 투명 교정 치료를 하면 이렇게 겉에서 잘 보이지가 않고요. 장치의 탈착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중요한 업무가 있어. 물론 우리의 방금 말씀드린 연예인들은 일부러 보여주려고 입에다 투명 교정 장치를 끼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했지만 내가 만약에 쑥스럽고 빼고 싶다. 교정 치료를 하는 티를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얼른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나 뭐 간식을 드실 때나 또는 내가 중요한 미팅이나 뭐 가족 모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간편하게 입에서 제거를 해서 사람들이 내가 교정 치료를 받는 걸 모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와이어는 아무래도 울퉁불퉁하고 입안에 붙여놨기 때문에 입술 볼륨도 약간 증가해서 교정할 때 입술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살짝 찔리거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명 교정을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싹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혹시라도 뭐 브라켓이 탈락하거나 했을 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죠. 게다가 이제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전에 우리가 디지털로 한 단계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한 단계마다 들어가는 통증의 양이 조절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통증도 더 적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바쁘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뭐 클래식한 브라켓 교정 장치보다는 내원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비해서 나의 치료 계획을 쫙 짜놨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원장님의 체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내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치를 들고 해외 출장을 가시거나 공부를 하러 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다만 투명 교정 장치를 할 때는 우리 환자분과 저의 팀플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환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끼는지에 따라서 진도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뺄 수 있다고 해서 장치를 계속 빼고 끼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진도가 천천히 나가거나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20시간 이상 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계획을 열심히 하고 진단 내려드리고 하는 만큼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계 수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투명 교정 장치는 한 장치당 뭐 1에서 2주 정도를 사용하는데 내가 만약에 뭐 앞니 한두 군데만 조정을 하고 싶어서 단계가 뭐 15개만 나왔다 또는 10개만 나왔다라고 하시면 교정 기간이 그만큼 굉장히 짧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으신 분들은 뭐 2-3개월, 보통은 6개월 안에 불편하신 부분들을 해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교정 장치를 착용하시든지 구강 위생은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치가 발생될 수 있고 뭐 구취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아주 열심히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라미네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분 교정에 대해서 쫙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교정이 아니라 내가 치료를 하고 싶은 부분에 집중하는 게 바로 부분 교정이고요. 또는 내가 온전한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분 교정입니다. 그리고 장치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 장치든 클래식한 브라켓 장치든 또는 더 간소화된 MTA, 미니 튜브 어플라이언스든 어떤 장치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교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얘기는 바로 라미네이트예요. 왜냐하면 부분 교정 자체도 정말 간소화된 치료지만 이마저도 내가 할 시간이 없다 또는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이는 부분만 내가 개선하고 싶기 때문에 또는 뭐 보이지 않는 뭐 어금니가 아니라 앞니 그리고 내가 배열이 괜찮지만 색상이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눈에 띄는 부분만 집중해서 개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바로 라미네이트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스마일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사진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초진 사진을 보시면 치열도 삐뚤고 치아 표면도 보시면 굉장히 상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와 함께 교정 치료를 먼저 3개월 정도 진행을 하셨고 교합을 보다 온전하게 맞춘 다음에 그 후에 전혀 삭제가 없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이분도 고민이 조금 빠르게 단시간에 내가 보이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싶은데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치료가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교정만 했거나 라미네이트만 했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셨다면 지금처럼 크게 치료에 대해서 만족하고 좋은 교합을 얻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정만 했다면 처음에 교합이 안 맞았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치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합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 치아 흔들리니까 뭐 뽑아라 이런 말씀도 듣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치아를 교정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흔들흔들 거렸겠죠. 하지만 교정기를 붙여서 삐뚤삐뚤한 부분을 개선시켜주고
흔들리는 치아를 안정화시켜주고 뿌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교정 치료를 부분적으로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정 치료로는 조금 부족한 치아의 색상이나 모양, 보시면 치아가 파진 부분들, 그리고 앞니 사이에도 우리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까만 공간 있죠. 저런 부분들도 교정만으로는 온전히 다 없애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치아가 좌우가 조금 비대칭이 심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로 우리가 라미네이트로 치아 표면을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표면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온전한 스마일 디자인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아를 보호해 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우리의 치아를 전혀 깎지 않고 그 위에 비늘 같은 걸 올려놓죠. 바로 이 비늘이 라미네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치아를 정말 막 벅벅 깎아서 만드는 라미네이트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틀린 치료는 아니고 다만 건강하고 온전한 치아,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치아를 그렇게 만들 필요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교정을 동반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걸 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내 치아는 저 아래에 가만히 있고요. 그 위에 아주 얇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얹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주의,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내가 라미네이트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막 새하얗고 티가 나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보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색감보다 이분은 3단계 정도 더 밝은 색감으로 라미네이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미백 치료를 자주 해서 이 시림을 좀 이제 느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색상이나 모양을 개선시키고 싶다라는 그 목표 자체가 굉장히 잘 달성이 됐겠죠.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내 기공소가 있어서 저희는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철학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스마일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뭐 환자분의 노력과 시간도 들어가지만 의료진의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하얀 치아, 티나는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케이스도 보여드리자면 좌측보다 우측이 뭔가 조금 더 깔끔해졌죠. 근데 앞니를 보시면 앞니가 아주 살짝 깨졌어요. 요만큼 깨진 걸 회복하고 싶으신데 과연 치아를 막 벅벅 깎아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색상 보정을 하고 원래 있었던 모양대로 복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인 스마일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또 보시면 앞니에 이제 잇몸선을 맞춰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스마일 디자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대비해서 보여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새하얀 치아를 추구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개취존이라고 하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 그래서 내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고민이 두 번째 치아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까매서 이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내 치아가 하얘지는 게 너무 중요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앞니를 개선을 할 때 색상을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하얗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에 맞고 틀리고는 없고 나에게 어울리는, 나의 고민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스마일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처음에 같이 봤던 치아 표면이 손상된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갈이로 치아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된 경우도 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먼저 교정 치료를 통해서 벌어진 치아 사이를
다물어주는 교정 치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켓을 붙여서 치아 사이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치아를 아무리 모아도 이갈이가 너무 심해서 이미 마모가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내가 모양을 예전처럼 나의 예전의 영구치처럼 복원하기 위해서는 라미네이트 치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재활을 하는 느낌으로 원래 치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이제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부분 교정을 통해서 삐뚤빼뚤했던 치아를 곧게 폈죠. 그 다음에 치아의 색상이나 모양은 그 뒤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 그래서 깎는다기보다는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의 부분 교정 같은 경우는 병원에 만약에 오신다면 제가 설명드린 브라켓 교정도 가능하고 부분 교정을 투명 교정 치료도 할 수 있고 MTA, 미니 튜브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아마 다 드렸을 것이고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브라켓 치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의 툴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치아를 더 깎지 않고 개선시키고 또 내 치아와 치아 사이의 치조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정 치료를 한 후에 모자란 부분들, 치아가 너무 작게 태어난 부분들을 보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도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죠. 물론 엄청 크게 바로 라미네이트를 붙여버려도 되겠지만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건 치조골에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도 있고 플라그가 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교정 장치를 먼저 붙여서 부분 교정을 진행한 후에 그 후에 부족한 부분을 라미네이트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를 보시면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물기 위해서 부분 교정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은 3급 부정교합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을 하는데 원래는 윗니가 아랫니를 여유 있게 덮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보시면 위아랫니가 캐스터네츠처럼 탁탁 다물리죠. 이런 경우는 아랫니를 더 후방 이동시켜주고 윗니는 전방 이동시키면서 다물어주는 교정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정을 할 시간은 사실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부분 교정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하악 전체 치열부를 후방 이동시켜주면서 우리가 모양을 개선을 했어요. 교합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치아에 중심선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심선을 잘 맞춰주고 치아 사이의 공간이 비대칭적이죠. 그 공간을 잘 맞춰준 다음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들어가야지 우리가 황금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합도 안 좋았고 치열도 안 좋았고 치아의 크기도 문제였고 이런 고민들은 부분 교정으로 그 다음에 색상 모양은 라미네이트로 해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부정교합 3급 때문에 앞니가 계속 쿵쿵 치시는 분들은 사실 반드시 꼭 교정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치아가 깨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입안의 교합력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근처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저희 병원처럼 뭐 교정을 동반한 심미치료에 집중하시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교정 치료로는 치아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더 많고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애려면 치아 사이를 살짝 갈아서 교정기로 붙여버려요. 그렇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치아의 비율이 너무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을 건너뛰고 바로 라미네이트로 부분적으로 해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제 이 영상은 가운데 말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앞니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외소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양분들이 이 두 번째 치아가 외소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외소치지만 외소치가 두 번째 치아가 태어났어야 되는 것보다 조금 작게 태어나다 보니까 치 간부에 공간이 너무 뜨죠. 까만 공간이 있어서 내 스마일이 충분히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소치를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첫 단계는 물론 부분 교정이겠죠. 내가 옆으로 틀어진 외소치를 바로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치열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치아의 크기가 첫 번째나 세 번째 치아에 비해서 너무나 조그맣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두 번째 치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게끔 오히려 저희가 일부러 공간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치아 사이를 교정 치료를 통해서 조금 벌려준 뒤에 황금 비율을 맞추고 라미네이트 치료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앞니 두 개의 사이즈도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맞춤과 동시에 두 번째 틀어져 있는 외소치를 제자리로 부분 교정으로 보내준 뒤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는 우리가 무삭제로 접근을 하고 싶어서 대부분 브라켓을 붙이거나 뭐 미니 튜브를 하거나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서 부분 교정을 시행하고 나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들어간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또 오늘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질의응답 하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써볼게요. 일단 라미네이트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부분 교정을 동반한 되게 어렵다, 예술적인 치료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미치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님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과의 상담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합이나 교정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요소도 있지만 이 치료에는 교합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심미적인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처럼 정답이 없어요. 내 마음이 이 원장님과 정말 100% 일치하는지, 저 원장님이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이해를 하셨는지에 대한 미적 감도나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과 상담 시간을 정말 충분히 가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미네이트가 동반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내에 기공소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실시간으로 정비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내 기공소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대답을 해볼까요? 김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부분 교정을 하면 통증이나 불편감은 전체 교정보다 덜한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답은 통증이나 불편감은 덜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 입안에 치아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 치아를 다 아우르는 치료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앞니라고 한다면 앞에만 있는 치아 6개에만 집중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개수도 줄어들고 범위가 줄고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감은 현저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예지렁이 님께서 부분 교정과 라미네이트 중에 어떤 치료가 더 자연스럽고 치아를 덜 손상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의 치아를 덜 손상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치열이 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울을 보시고 내 치아가 얼마나 고른지를 판단해 보시거나 혼자 잘 모르겠으면 원장님과 상의를 하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치열이 정말 너무나 마법같이 고른 상태라면 사실은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바로 라미네이트 술식이 가능하시고요. 내 입안을 봤는데 좀 틀어진 부분이 있거나
비율이 맞지 않다, 교합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섣불리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치아를 조정하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라미네이트도 워낙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은 뭐 라미네이트든 부분 교정이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나의 추구미를 어떻게 발산시킬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다음 레빈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3세 남자고요. 윗니 아랫니가 일자로 붙는 부정교합이고요. 윗니만 송곳니 2개가 덧니입니다. 원장님과 상담해 봐야겠지만 이런 경우 부분 교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말이 참 어렵기 때문에 윗니 아랫니가 일자로 붙는 부정교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급 부정교합을 뜻하는 이렇게 딱 맞닿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실은 부분 교정보다는 전체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 교합이라고 하는 그 교합에 있어서 사실은 부분 교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다른 부위는 너무나 멀쩡하고 그 3급 부정 교합의 수준이 정말 난이도가 낮은, 경도가 낮은 경우라면 또 부분 교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교합을 동반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원장님과 상의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송곳니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곳니까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람니에이트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교정 치료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송곳니가 있는 경우는 보통 송곳니 뒤에 있는 우리의 작은 어금니들이 앞으로 밀려와 있을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덧니를 내리기 위해서 앞니랑 작은 어금니 사이의 공간을 조금 넓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술식을 하려면 사실은 부분 교정이 아니라 전체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께서 해주신 다음 질문 볼게요. 여신 강림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치아 교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치아가 벌어진 곳도 있고 반듯하지가 않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교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금니를 크라운으로 씌운 곳이 3개가 있는데요. 치아 교정 가능할까요? 어, 치아 그 시간이 많이 흐르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의 치조골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치아가 움직인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시는 게 나이가 들기 전에 나이에 상관이 있느냐? 사실 교정 치료는 나이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60대, 70대지만 전체 교정하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나이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다만 내가 치주염이 심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시면 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크라운으로 씌운 곳이 3개가 있는데 치아 교정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크라운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밴드라는 장치로 크라운을 이렇게 덮어주는 장치에 브라켓을 붙여서 크라운이 있는 치아도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병원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렐레레온님, 잘못된 칫솔질 때문에 잇몸이 패인 편인데 바로 교정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잇몸이 패여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부정교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구강내를 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잇몸이 패이는 원인 자체가 내가 교합이 좋지 않아서 부정교합이 있어서 잇몸이 패이는 경우라면 오히려 교정 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셔서 내 부정교합을 해소시켜 주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옆구리가 깨지면서 잇몸이 점점 패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치아가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내 치아 하나하나에 감당해야 되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옆구리가 패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교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교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잇몸 페임은 치주 질환이 있으시거나 부정교합 때문이라서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박혜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치아 교정 끝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고요. 유지장치 끼고 있는데요. 나름 관리한다고 했는데 유지장치에 냄새도 나고 치석이 잘 끼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가요? 네, 이제 유지장치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교정 치료 후에 나의 교정이 된 치아를 유지 관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장치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를 끄는데, 치아 뒤편에 이렇게 붙이는 유지장치가 있고요. 우리 입에 꼈다 뺐다 해서 뭐 밤에만 착용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어있는 장치인지 가철성 장치인지 따라 관리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 입 안에 붙어있는 유지장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침샘이 아래에 있고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유지장치 뒤에 치석이 끼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이를 잘 닦더라도 치석은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 밖으로 꺼냈다 넣었다 하는 가철성 유지 장치에 치석이 끼시는 것이라면 그거는 병원에 가지고 오셔서 청소를 전문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도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맞춰볼까 봐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게 저 교정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병원에 내원하셔서 사람마다 구강 구조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교정 정밀 진단 상담을 받아보셔야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확한 교정 정밀 진단 상담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사람마다 골질이 다르고 내 치아가 얼마나 빠르게 움켜질지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다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교정인지 발치 교정인지 부분 교정인지에 따라서 크게는 아마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고 제 추천은 기간에 너무 이제 뭐 걱정하시거나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치료를 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행복하고 더 좋은 교정 치료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없다고 하신다면 이제 저희 부분 교정에 대한 시간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분 교정이나 내가 고민되는 나의 앞니 고민들 이런 게 풀어내고 싶은 게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내가 모르는 어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나의 부정교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꼭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교정 치료가 전부 다 전체 교정이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연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